안녕하세요. 경매하는 김PD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좀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오시는 분들도 좀 있고, 경매에 이제 입찰하려고 하면은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콘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경매하면 대한민국 경매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1,0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현장에서 다 같이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경쟁하는 입찰, 경쟁 입찰하는 그런 경매가 아니라 최고가 매수 신청인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얼마를 써내는지 서로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밀리에 이제 그 기입 입찰표에다가 저는 이제 얼마를 써내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를 써내고 이런 식으로 각자 모르는 사람 모르는 상태에서 금액을 써냅니다.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입찰 기일표 작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입찰이죠. 입찰 기일표라고 써 있는데 동사무소만 가도 요즘은 등본을 뗀다거나 뭐 다른 서류를 뗄 때 서류를 작성하잖아요. 거기 보면 옆에 견본이라고 해가지고 보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법원 가서 똑같이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훨씬 더 간단해요. 기일 입찰표, 이름, 주민번호, 뭐 전화번호, 주소, 뭐 이제 해당 금액, 그리고 이름 사인,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 경매 보증금을 10%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7,999만 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가 만약에 산다고 쳐요. 10%면 799만 9,990원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낼 수는 없잖아요. 그 동전 하나씩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이상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추가해서 이제 800만 원, 8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내면 끝. 근데 만약에 그거보다 금액이 적다, 보증금 10%보다 금액이 적다, 그러면 취소되는 겁니다. 이제 숫자 같은 거 이런 거 잘못 써는 것도 취소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명확합니다. 요거만 좀 잘 숙지하시고, 네, 가장 많이 써낸 사람, 그 사람이 낙찰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최고가 매수 신청인이라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낙찰을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입찰 보증금이 10%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10% 입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돈이 하나도 안 들죠. 대신에 이제 낙찰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안내서를 내줘요. 그렇게 해서 보통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요거는 이제 해당 지자체, 시군, 읍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심사를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신청하면 다 내줘야 되는 게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인데 일주일 내에 농취증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보증금을 몰수를 당하게 되는 거고요. 경매 또한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농취증을 내는 일주일 사이에 법원에서는 어떤 절차가 벌어지냐면 가등기 가처분 신청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토지, 이 건물에 권리가 있는 사람, 이 건물이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라든가, 해당 물건에 지분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신청을 해라. 그래서 확인해보고 있으면 보상을 해주겠다. 뭐 이런 기간이 있거든요. 이게 가등기 가처분 신청 기간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법원에서는 가등기 가처분 신청을 받고 농취증을 제출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고요. 그게 만약에 없어요. 특별한 상황들이 없으면은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 가등기 가처분 신청 기간 뭐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 알아서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몰라도 되는 겁니다. 알 필요성은 있지만 뭐 저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연락이 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알아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후에 이제 특별한 게 없으면은 잔금을 치르게 되는 거죠. 잔금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알기로 한 달 정도 기간 내에, 요거는 이제 그 법원에서 물어보시면 되는데 잔금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저런 게 나옵니다. 안내서 같은 게 나오는데 요 부분이 이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법원 주변에만 보시면 법무사 사무실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요거 제가 낙찰 받은 건데 서류 작업 좀 해주세요. 그러면 보통 한 2, 30만 원, 뭐 좀 복잡하거나 이제 덩어리가 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용을 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 금액 내에는 다 해결이 가능해요. 그런데 뭐 그 돈마저도 좀 아깝다, 내지는 언젠가는 또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내서를 가지고 1번 어디 가서 뭐 내시오, 2번 뭐 취득세를 납부하시오, 3번 뭐 등기 기존에 있던 뭐 말소 사항들을 다 말소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내서가 나오는데 그 안내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하면은, 저도 처음에 받았을 때 되게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면은 어지간하면 다 끝납니다. 뭐 이것도 힘드시다, 이것도 할 시간도 없다, 이것도 뭐 그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법무사 사무실에다 그러면은 그냥 해줍니다. 요렇게까지 만약에 끝나고 나면은 그 해당되는 서류들을 다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다 제출하면은 한
뭐 심지어 뭐 한 2, 3일 내에는 내지는 그날 당일날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지자체마다 좀 다른데 하면은 그 등기 권리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 땅이 된 거예요. 제 건물이 된 거고 요렇게 되는 게 이제 1부터 끝까지 이게 다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경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요. 그냥 주변에 그냥 어디 뭐 법무사나 이런 데 가서 물어본다거나 그냥 뭐 주변에 부동산 가가지고 돈 줄 테니까 좀 해주세요. 그럼 다 해줘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경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임장입니다. 임장. 도대체 내가 이 땅을 얼마에 사는지를 정한 거. 3천만 원짜리 땅인데 제가 잘 모르고 시세도 몰라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아. 너무 좋아 보여. 6천만 원을 썼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나 혼자 그냥 괜히 2배를 써내가지고 낙찰을 받는 이런 헛수고로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 임장입니다. 얼마에 나와 있는지 이 땅이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지 이 땅이 시세가 얼마나 되는 건지 이 건물이 시세가 얼마나 되는 건지 이걸 판단하는 거. 안 가보고는 모르겠죠. 가봐야 됩니다. 꼭 가봐야 됩니다. 경매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이 서류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제주도를 제가 100바퀴 넘게 돌았거든요. 매주 금요일날 가가지고 월요일날 경매 법정까지 지켜보고 왔는데 가가지고 한 20개 정도 리스트를 가지고 갑니다. 제가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물건들을 다 가봐요. 가봐가지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경매 시작가는 1억인데 한 1억 2천 정도에 낙찰될 것 같아. 이거는 얼마 정도 되는 건데 얼마 정도에 낙찰될 것 같아 해가지고 모의 경매를 했어요. 6개월 동안 매주 가가지고 2박 3일 꽉 채웠습니다. 계속해서 돌고 가보고 결과적으로 법정에서 이제 그 판결 나는 걸 보고 저는 이제 1억짜리를 뭐 1억에 썼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한번 유찰이 됐어요. 다음 주에 또 지켜봤 그 다음 주에 또 지켜봤더니 또 유찰이 돼. 그래서 다시 거길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 근처에 뭐가 들어온답니다. 내지는 거기가 뭐 환경보호구역이라서 건물을 못 짓는 데입니다. 내지는 또 다른 물건들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밖에 안 해 보였는데 1억 5천에 낙찰이 됐어요. 뭐 그 갔더니 그 근처에 무슨 기지가 들어오고 그 근처에 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이거는 그 누구도 알려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알려주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보고 분석을 해보고 찾아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을 키우는 방법 가장 중요한 거 저 같은 경우는 모의 경매였습니다. 6개월 동안 제주도를 100바퀴 정도를 돌면서 계속해서 모의 경매를 해봤어요. 이게 얼마에 낙찰되는지 지켜보고 이게 가서 왜 이렇게 낙찰되는지 물어도 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도 보고 부동산 시세도 알아보고 해가지고 이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구나 라는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제주도에 어지간한 땅만 제가 땅만 보고 다녔는데 땅은 이제 시세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리스트 경매 법정에 나오는 그 리스트만 보고도 대충 이제 사진이랑 이런 것들 보고 이제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요거는 적당하게 들어갈 만 하겠구나라는 걸 판단하고 현장 가서 보고 괜찮다 싶으면 입찰하고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임장. 무조건 가봐야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뭔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유튜버한테 이런 댓글 써가지고 이 금액에 낙찰 받아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누구도 오케이 받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1도 없다라는 얘기. 그거는 명확합니다. 본인이 직접 보시고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모의 경매를 시작을 먼저 하시고 그 후에 임장을 다니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하시면 좋은데 요즘은 또 거리가 멀고 하다 보니까 직접 다니시는 게 만약에 어려우면 인터넷에 그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관심물건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요 다음 컨텐츠에 바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